자, 안철수 씨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분이 광주를 갔어요. 이번에 그 택시 운전사가 영화가 히트하니까 관련한 묘소에 가서 그 참배를 하더라고요. 숟가락 얹기 신공. 아니 그 정말 양아치. 근데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당 강령에 4.19, 5.18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팩트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천정배 쪽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굉장히 대립각을 잘 세워주고 있는 사람 정동영하고 천정배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천정배가 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역시 천사인 볼트답게. 근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 이런 거예요. 안철수는 호남을 버렸다 이런 겁니다. 호남을 버리려고 한다. 지금 스탠스로 보면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나오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호남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이렇게 빠르게 등판을 하면 호남에서 안철수 자숙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더 안 찍을 것이다라고 하는 호남을 버린 상태로 바른정당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 극중주의 중도에 그 살아남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호남 배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당에 유력한 사람이 없다 보니 국민의당의 관심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그러면서 국민의당 지지를 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광주 전라 12.5%로 4.4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다시 10% 초반으로 내리는 등 수도권 60대 이상과 3, 40대,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가 출마해서 결집 효과가 없었다는 네. 거죠.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호남에서 더 떨어졌다. 그렇죠. 호남 배제. 왜 배제할까요? 겨우 39석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또 전라도를 호남을 또 배제하면 몇 석이 남을까요? 그 다음에 또 호남만 배제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계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 비례대표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총선 때 정당 투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남 지지율하고 안철수 개 또는 안철수랑 상관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물고 오히려 자유한국당도 찍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찍지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같이 먹겠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속내라고 보통 표현들은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호남을 배제하고라도 당 대표에 출마할까요? 저는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극구 부인하겠지만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주인이 저는 이명박이라고 보고 이명박이 향후에 있을 게이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배제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과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이렇게 합친 정당이 된다면 일부 또 떨어져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60석 정도의 거대 야당을 하나 만들어서 어쨌든 박근혜 게이트와 이명박 게이트에 대해서 방해벽을 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그 시대가 올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왜 지금 나와서요 안철수가 이득을 볼 게 없어요. 물론 의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치밀한 기획으로 나왔을까 싶기도 해. 아니 그 뒤에서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잊혀지는 게 싫은 거 아닌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정치 생명을 끝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지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당대표 체제에서 이 선거를 치러서 얘네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그러면 지금 당권을 잡고 이때 실패해서 또 지선 실패를 하면 책임을 져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왜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당대표를 나오냐는 겁니다. 지금 잠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공부 과정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처럼. 그런데 없이 바로 당대표로 나와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안철수가.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급급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명박 수사가 게이트로 확대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 내의 일부 친박계의 의원들이 연루되지 않을 거란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게이트를 앞두고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안철수를 아바타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이거를 저는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지. 네가 나가 있어야. 왜 그냥 캐스트보딩을 지금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게이트로 해서 국회가 지금 결정을 해야 할 단계가 곧 올 겁니다. 예, 곧 올 겁니다. 그럼 곧 올 건데 이때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힘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만약에 이명박을 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만약에 무슨 투기나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지금 정치인들이 지역적 기반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추 이제 누군가는 계산했겠죠. 한 19석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찬동한다 하더라도 19석 빼고 나서 나머지들이 표가 결집이 돼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근데 요 수를 세보면 딱 20, 30석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조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거기에서 아까 박지원이 그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석을 던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명박에 대한 거를 특위를 만들고 특조를 하고 이런 거 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검찰 내부에서 아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찰이 마무리를 질 거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검찰이 지금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 뒤를 바치고 있는 자본의 권력들의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박근혜와 이명박은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이들 세력들이 살아남아서 뭔가 현 정부와 여당과의 정치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힘이 약간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개혁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3당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친 당이 한 60석 정도로 만들어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이 당이 해버리면 지금 나머지 19석에서 20석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혼자 새로운 당을 못 만들 건 아니에요. 호남은. 그럼 들어오다 보면 이 3당 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그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비님의 그 의혹 제기.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그럴 듯해. 아니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나온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120석의 대를 얼추해서 그렇죠. 국민의당 일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140석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바른정당 그쪽과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부딪힐 수 있겠지만 이명박에 관련한 사안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이명박을 엄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같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160대 140이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절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 같은 그런 특별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강력하게 저항하면 마무리 짓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얘네들이 무슨 포석을 던지고 있냐면 내년에 지방선거와 뭐가 연루되어 있냐면 개헌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여당 행정부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 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로 출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헌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개헌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박근혜 이명박의 게이트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뭐가 없어 이유가 지금. 근데 개헌이 이제 쟁점화가 곧 9월부터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내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국회에 던져버렸어요. 원래 국회가 하는 거예요. 던지면서 예. 조건을 하나 걸었거든요. 국민과 합의해서 만들어라. 그럼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근데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하고 합의를 안 해요. 네, 안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지금 벌써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배제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안철수가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지금 그 개헌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그 국회 내부에서만 그 법률적인 뭐 자기들의 이권 다툼이나 법률적인 논의만 해가지고는 개헌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건 개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미 내년 6월인데 그러면 내년 4월 이전에는 개헌안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나와서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12월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2월에는 초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국회에서는 국민들한테 그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권력구조밖에 얘기되는 게 없어요. 자기들 국회의원 의석수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자, 그렇지 않다면 MB를 보유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특별법이라든지 국회의 그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행정부의 권력만으로 이거는 이명박 게이트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MB 정도 실력이면요. 검찰 정도는 손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요. 적정하게 검찰과 제가 볼 때는 빅딜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저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그 최고 그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또 말이 달라지죠. 아니에요. 공수처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문무일. 아니 거부한 건 아니에요. 거부는 아니고. 저는 사실상 거부다 이렇게 봐서 저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무조건 다 의심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 믿지 않아요. 하물며 선출된 권력도 잘못 선출된 놈들 제가 의심하는데 선출되지 않는 관료 조직은 저는 신뢰가 당연히 0%예요. 1%도 없어요. 문무일이 아무리 호남인이고 아무리 개혁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번 발표한 것 보면 수사권도 안 주고 공수처도 못 받고 기소권도 못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게 위원회만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사가 적정했는지 심의하겠다 그러는데 그 심의위원회 저도 운영해봐서 알거든. 재건축위원회. 그거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다 있잖아요. 학벌들이 다 거기에요. 형님 동생 해요. 또 교수도 교수 제자 사이도 되고요. 그 똑같은 기득권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있던 위원회 이것이 이 위원회가 폐륜적인 집단한테 넘어갈 때는 무서운 도구예요. 독재를 또는 부패를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 그 위원회예요. 근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이 적정하게 수사했는지를 심의하겠대. 엿먹어라 씨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그렇게 관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MB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한다? 엿먹어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문제를 여당이 가만두겠어요, 벌써? 공격하잖아요, MB 수사 받아라.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법으로. 아니 시민님 의견대로라면 그럼 국회의원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그 자유로운 사람이. 그래서 지금 개헌하자는 거 아니에요. 개헌하면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개헌의 요구사항은 어쨌든 제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총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개혁을 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그거에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직책이고 운명이거든요. 거기서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전 얘기가 그 얘기에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게 명종 씨도 얘기한 게 그 얘기였잖아요. 보수들이 권력을 사용할 것처럼 우리도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수사권 독립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나 관여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그냥 알아서 지금 국정원도 자체 TFT 꾸리고 검찰도 지금 개혁적인 놈 검찰총장 앉혀놓고 알아서 한번 안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도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방송도 만약에 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개혁을 하려면 또 제3의 개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자체 개혁 안 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래에 그 관료 조직이 스스로 개혁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단 한 것도 없어요. 외부에서 메스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힘든 거예요. 네, 힘든 겁니다. 초법적으로 못해. 법적으로 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 국민의 여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거거든요. 그 관점을 한번 봐야 되고 얘기가 너무 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문무일이 안철수 때문에 딱이 맞은 기억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요. 안철수가 이득을 볼 게 없어요. 물론 의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치밀한 기획으로 나왔을까 싶기도 해. 아니, 그 뒤에서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잊혀지는 게 싫은 거 아닌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정치 생명을 끝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지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당대표 체제에서 이 선거를 치러서 얘네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그러면 지금 당권을 잡고 이때 실패해서 또 지선 실패를 하면 책임을 져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왜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당대표를 나오냐는 겁니다. 지금 잠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공부 과정,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유한국당도 찍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찍지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같이 먹겠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속내라고 보통 표현들은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호남을 배제하고라도 당대표에 출마할까요? 저는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극구 부인하겠지만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주인이 저는 이명박이라고 보고 이명박이 향후에 있을 게이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배제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과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이렇게 합친 정당이 된다면 일부 또 떨어져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60석 정도의 거대 야당을 하나 만들어서 어쨌든 박근혜 게이트와 이명박 게이트에 대해서 방해벽을 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그 시대가 올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왜? 자, 안철수 씨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분이 광주를 갔어요. 이번에 그 택시 운전사가 영화가 히트하니까 관련한 묘소에 가서 그 참배를 하더라고요. 숟가락 얹기 신공. 아니 그 정말 양아치. 근데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당 강령에 4.19, 5.18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팩트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천정배 쪽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굉장히 대립각을 잘 세워주고 있는 사람 정동영하고 천정배 두 사람 있잖아요. 그중에 천정배가 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역시 천사인볼트답게. 근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 이런 거예요. 안철수는 호남을 버렸다 이런 겁니다. 호남을 버리려고 한다. 지금 스탠스로 보면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나오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호남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이렇게 빠르게 등판을 하면 호남에서 안철수 자숙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더 안 찍을 것이다라고 하는 호남을 버린 상태로 바른정당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 극중주의 중도에 그 살아남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호남 배제론 지금 유승민처럼. 근데 없이 바로 당대표로 나와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안철수가?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아직도 4년이나 5년이나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급급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명박 수사가 게이트로 확대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 내의 일부 친박계의 의원들이 연루되지 않을 거란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게이트를 앞두고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안철수를 아바타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이거를 저는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지. 네가 나가 있어야. 왜 그냥 캐스트보딩을 지금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게이트로 해서 국회가 지금 결정을 해야 할 단계가 곧 올 겁니다. 예, 곧 올 겁니다. 그럼 곧 올 건데 이때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힘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만약에 이명박을 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당의
유력한 사람이 없다 보니 국민의당의 관심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그러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광주 전라 12.5%로 4.4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다시 10% 초반으로 내리는 등 수도권 60대 이상과 30, 40대,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가 출마해서 결집 효과가 없었다는 네. 거죠.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호남에서 더 떨어졌다. 그렇죠. 호남 배제. 왜 배제할까요? 겨우 39석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또 전라도를 호남을 또 배제하면 몇 석이 남을까요? 그다음에 또 호남만 배제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계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 비례대표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총선 때 정당 투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호남 지지율하고 안철수 개 또는 안철수랑 상관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물고